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임이 빨리 끝나가지고 한 2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을 끝내놓고 이제 현재 시간 4시 5분이고요.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09만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 1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손실 보고 있다가 오늘 흐름은 제가 가진 종목 쪽에 약간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나마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만 좋았더라면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시장이 조금 밀리는 바람에 좀 수익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쨌거나 모처럼 수익을 올렸고요. 어제 방송의 댓글에 이제 구독자분이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댓글에 장기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 방송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 단타 당일 매매 하시는 분, 스캘핑 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아마도 계좌를 오픈하는 유튜버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보진 않지만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이 신뢰감이 갑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오픈하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 계좌 오픈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날 매매했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거의 뭐 0.001%라도 조작이 불가능한 그런 계좌를 오픈하고 있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는,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냥 수익이 변변치 않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계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오픈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최근에 너무 손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잘하는 유튜버들 참고를 해서 방법을 찾으라 이런 뜻으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다른 유튜버 방송은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때 2019년 2월 이때쯤에 다른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그때 한 4-5분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도 거의 다 까먹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봤던 이유는 유튜브로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참고를 해서 봤었습니다. 그 보고 역시 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른 분들 유튜브 방송은 전혀 보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뭐 방송 뭐 한경화호 같은 이런 데 전문가 나오는 이런 사람들 방송도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는 저만의 어떤 투자 방법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뭐 866만 원으로 해서 현재 1200만 원이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참 보잘것없는 수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2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은 배팅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참고 있는 거고요. 2천만 원까지만 끌어올리면 인출해놓은 돈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400만 원씩 5종목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포커판이 벌어져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많지를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 먹으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다 털리고 쫓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꾹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판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미천이 작을 때는 상대방이 뻥카든 뭐든 배팅을 강하게 치고 나오면 확실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이 종목은 정말 올라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세력들이 막 던져가지고 누르면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손절해줘야 되죠. 언젠간 올라갈 것 같지만 이거 계속 그냥 버티다가 더 내려가갖고 전부 다 반토막 나버리게 되면
복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러고 참고 끊어주는 그런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그 제가 생각하는 금액치보다 작기 때문에 2천만 원 될 때까지는 목숨 걸고 참자 이렇게 하고 꾹 참고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400만 원씩 5종목 해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지르기도 하고 그동안 그 쌓인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서 한 달 목표를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잡고 그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욕을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방송은 주로 손실나고 가슴 아픈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 못하면은 그 포기하고 떠나야 되겠죠, 이 시장을. 근데 이게 극복이 돼서 2천만 원까지만 올라갈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힘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견딜만 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 10월달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2만 원인데요. 이 정도 손실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 큰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한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요, 다우가 상승했나요? 아침에 제가 바빠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볼게요. 상승했네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56%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0.7% 상승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그 지난밤 뉴스에는 3분기 기업 실적 호조 이제 뭐 갖다 붙일 거 없으니까 뭐 오만 개 다 갖다 붙습니다. 올라가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이유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호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크게 생각했던 세 가지 악재가 잠시 뒤로 미뤄졌다. 중국의 흥다그룹도 우선 자회사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320조라는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파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충격이 오겠죠. 오겠지만 일단은 자회사를 매각해서 이자를 갚고 뭐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당장 큰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방정부 그 부채 상향시키는 부분은 12월 달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연기돼서 괜찮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우려감은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를 보통 보는 것 같은데 지금 1.65까지 올라갔습니다. 1.56 정도였었는데 1.65면 이건 좀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그 10년물 국채금리 1.6 됐을 때 이때쯤이었던가 확 떨어졌을 때가 그 1.7 정도 넘어가니까 심각하게 나스닥이 확 빠지는 경향이 나왔었어요. 이때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작동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좀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국채 금리는 높게 나오는데 그 금리 인상은 내년 말쯤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물가가 높다기보다는 물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부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쭉 하면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물건을 싣고 가서 거기다 내리고 나면 미국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또 싣고 이걸 되돌아가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그 정상적인 어떤 생산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불균형이죠. 거기서 싣고 와야 컨테이너가 다시 돌아오는데 싣고 올 게 없으니까 컨테이너는 거기 놔둬버리고 빈배만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류가 원활하게 못 움직여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가 원재료 가격 같은 게 폭등해 버리는 그런, 지금 보시면 뭐 철강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 원재료 급등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물가 인상 우려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구장창 그냥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씩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또 앞쪽에 여기 또 매물대 쪽에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 조금 쉬어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쉬어갈 수는 있더라도 꺾여서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의 그 뭐 기간 조정을 하건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내려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정도 선, 지금 제가 꺼놓은 이 선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선은 지켜주고 다시 위로 갈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계속 상승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 지금 올라간 게 너무 많이 올라갔죠. 천선을 그냥 확 뚫고 올라가 버렸는데 오늘 이 조정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뭐 건전한 조정이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약간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주고 약간 쉬어주고 가는 게 더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파 상승으로 보자면 조금 조정되더라도 2파, 3파에서 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쪽 방향으로 아직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지금 이쪽 파트 있죠. 엔터테인먼트 쪽에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여기 또 무슨 뭐 유명한 가수 같은 게 떴는 것 같아요.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YG 엔터부터 해서, 그러니까 K-팝, K-드라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나 뭐 게임 관련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종목은 마이네임인가, 이거 오징어 게임 이후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 그 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스토리를 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경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죠. 자, 어쨌든 그런 스토리인데 이건 너무 뻔한, 많이 봤던 스토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여기서 만든 드라마들이, 유명한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깨비하고 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는 여기서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생각하길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쪽으로 해서 서비스가 돼서 넷플릭스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당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 드라마에 대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봤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저도 보면 눈물 흘릴 정도로 아주 좋은 드라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움직임이 워낙 둔해 가지고 투자금이 작은 제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자금 묶이기가 싫어서 강한 슈팅 나올 타이밍에 맞춰 갖고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노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드라마 혹은 뭐 K-팝 이런 쪽에 이것도 블랙핑크고 지금 하이브 많이 올라왔습니다.
BTS 지금 LA에 공연 앞두고 있죠. 그런 걸로 해서 BTS도 어마어마한 지금 그 능력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정말 그 국보급 보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남북 경협주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신원이 거의 대장인데 이 종목도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에 제대로 편성을 못해서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의외로 아난티하고 뭐 대아티아 이런 쪽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신원이 개성공단 쪽이 지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가진 종목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태경 BK 가지고 있던 거 정리했습니다. 이건 저 나빠서 정리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급등하지 싶은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태경 BK, 코프라, DSR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태경 BK를 정리해 가지고 DSR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집중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전 같았으면 투자 원칙에 종목당 100만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쉬고 나서 그 다음 투자 원칙을 바꿨습니다. 확실하다 싶으면 거기다 비중을 더 확 싣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한 종목에다가 몰빵도 때에 따라서는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태경 BK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앞쪽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우선 당장 내일을 보고 DSR 쪽으로 지금 그 10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프라 300만원에 DSR을 300만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DSR 100만원 가지고 있었고 태경 BK가 200만원 있었는데 태경 BK 200만원을 정리해갖고 DSR에다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프라 300, DSR 300 대충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코프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코프라가 친환경차 관련 제품 다양화 이래가지고 이걸 탄소 중립 종목으로 지금 설명을 붙여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코프라는 탄소 중립 관련주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반응이 탄소 중립으로 반응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제가 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코프라를 탄소 중립으로 넣으려면 코프라는 플라스틱 재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체 같은데 보통 이게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껍게. 근데 그 부분에 플라스틱도 이거 잘 만들면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기능을 가진 어떤 플라스틱, 이게 코프라에서 만드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차체 일부분을 이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금속 재질보다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차량 무게를 어느 정도 가볍게 하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 가스를 그만큼 줄인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설명 한번 봐보시면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능 폴리머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자동차 매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연료 소비가 적게 되니까 차가 가벼우면 기름을 적게 떼도 멀리 가니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다. 매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친환경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비슷하긴 또 비슷하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그런 관점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지금 제가 줄 거는 자리가 9천인데 이 9천선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9천선이 여기입니다. 이 선만 돌파해서 지켜주기만 하면 이제 상승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외출하기 전에 잘 나갔었는데 뒤에 가서 밀려버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좀 밀려버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지수가 좀 밀릴 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밀렸죠 뒤에. 그래서 이 밀릴 때 우량주다 보니까 지수 따라서 그냥 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료가 소멸돼서 빠졌다기보다는
오늘 그 거래량도 한 390만 주, 400만 주 나왔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시세가 분출하고 틀어먹고 끝난 것 같으면 거래량이 아주 길게 쫙 나와가지고 위에서 틀어먹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플라스틱 관련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게 그 투자 유의 지정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종목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서부터 지금 걸려가지고 10거래일 지나고 이제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대체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은 코프라가 이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 대장으로 오늘은 올라서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고, 그럼 탄소 중립 쪽도 보시면 시세 끝나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 갑자기 그 호재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갭으로 떠버려가지고 물량을 제대로 못 모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탄소 중립은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탄소 중립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맞기 때문에 올리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세력들이 물량 확보가 안 됐다면 최대한 눌러가면서 물량을 좀 모은 다음에 그 다음 슈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면 이 다른 종목들이 탄소 중립으로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뭐 동남아의 그 산림 숲 가구 만드는 회사들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인데요. 그 이게 뭐죠? 탄소 배출권인가? 뭐 그거 가지고 큰 수익은 안 날 겁니다. 그냥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잘 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차량을 가볍게 만들어서 매연을 줄인다. 이 상당히 좀 그 확실한 더 유사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탄소 중립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친환경 관련한 어떤 종목 이런 쪽으로 해석하자면 오히려 코프라가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가지면서 일단 예전 같았으면 올라갈 때 위에서 그냥 9,000원쯤에서 이제 이익 실어 내가 챙기자 뭐 이렇게 갈 건데 그 좀 더 계속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길게 보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잡았다 하긴 했지만 100만원치 팔았다가 100만원 다시 잡았다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300만원치를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DSR인데요. 이건 제가 그 홍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 여기서 들어갔다가 DSR하고 MH 에탄올 두 종목 100만원씩 들어갔다가 최근에 제가 손실 났던 게 이것 때문에 손실 났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만원을 더 추가해갖고 300만원치를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보시면 홍준표 관련주 기존 대장이 TBC였는데 얘는 대장에서 좀 탈락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탈락한 느낌을 주고, 경남스틸은 원래 대장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대장격으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한국선제 오늘 약간 상승했고요. 3일에 난 종목이 의외로 지금 또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들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애니능률이 윤석열 관련주의 대장인데 오늘 6% 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장격인 덕성 마찬가지 밀렸죠. 서현 마찬가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보시면 대체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통 매매할 때 홍준표 관련주가 올라가려면 홍준표 관련주 상승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윤석열 관련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길 주로 봐야 맞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보시면 이 DSR 뒤로 밀릴 때 이때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위로 올라가면 홍준표 관련주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지지율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잘 맞췄습니다. 예상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홍준표 관련주가 밀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홍준표 관련주가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오히려 빠지긴 했지만 윤석열 관련주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저는 전번에 그 홍준표 관련주 매수했을 때 이때 말씀드렸는 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 관련한 그 부분에 열망으로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검증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검찰총장 역할밖에 없었지 지금 정치 부분에서는 처음 입문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검증을 하려고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을 봐서는 좀 이상합니다. 뭔가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조금 그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보여져야 하거든요.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철수 후보 대표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표현력이라든가 뭐 카리스마 이런 게 좀 딸려서 그렇지 기본적인 능력을 깔고 있으면서 말하는 게 그냥 믿음이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는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 제가 느끼다가 이런 느낌 있죠. 그렇게 자꾸 들어서 제가 윤석열 후보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빼고 나면 그 다음 뭐냐 누구냐라고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남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는 그 홍준표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했는데 오늘 배팅을 300만 원치까지 한 이유는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 빼고 나면 괜찮은 대통령이었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건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고발 사주 이것도 지금 김웅 의원 쪽으로 해서 그 방송 나온 거 보면 뭔가 조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연결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 쪽하고는 연결이 된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지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쪽에 충격을 받아서 지수가 그 지지율이 꺾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그 각축을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반사 이익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홍준표 의원 관련 중에 뭐가 좋을까 하고 봤는데 경남 스틸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그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에는 제가 세력이라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5천원짜리를 지금 이제 만원 2배 와 있는데 여기서 끌어올리면 얼마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만원이면 20%면 12,000원이죠. 20% 끌어올린다고 돈 써갖고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 어려우면 안 되죠. 적어도 그 한 5, 60% 이상 상한가 2번 정도 칠 정도는 땡겨 올려야 자기들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죠. 이익 실현하면서 눌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끌어올리긴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 뭐 그 한국선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연결은 좀 없지 않을까. 이건 밀양공항 관련한 쪽이었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밀양공항은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가덕도가 답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3일은 그 적합하긴 한데 이게 실적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어. 이 종목도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왔으면 2배 정도 왔죠. 그래서 빼고 나서 보니까 DSR이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앞쪽 여기서 지금 거의 이 부분까지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가 갭으로 뜰 때 이때가 이제 상승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의 한 8,000원 정도 대에서 출발했는데 13,000원 찍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 만약에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돌아가지고 만원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냥 그 정치 테마주라도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그냥 요즘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끌어올리지는 잘 않습니다. 묻지마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DSR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스테인리스 와이어, 뭐 와이어 로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그냥 잘은 모르지만 와이어 로프라고 하니까 이게 그 어떤 뭐 건설 같은 거 이런 거 큰 구조물 이런 거 할 때 묶어 갖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느낌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앞으로 그 상당히 좀 많이 쓰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 구조물 같은 거 크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크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유동 물량이 500만 주라는 거, 이것도 내려올 때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조금만 악재가 생기면 던질 때 물량을 못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손실을 좀 봤는데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하려고 확 들어오면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듯이 촥촥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목표는 만원대고 여기서 이쪽 고점 뚫고 위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300만원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도 보시면 뭐 탁월하진 않지만 그 대선 테마주 중에는 나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매출도 일정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올해도 아마 매출이 요 정도 수준에 영업이익 요 정도 수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죠. 대충 한 130억, 14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아주 좋고, 유동 물량도 거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8박 미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금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코프라 오늘 그 탄소 중립 쪽으로 괜히 연결이 돼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던 그 저항대를 저는 8,700원 선으로 봤거든요. 이 선만 넘어가면 이제 그 저항선 돌파했으니까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강하게 돌파했다고 좀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8,700을 돌파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지금 올라온 상태죠. 현재 위치가 요 부분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매물만 남았기 때문에, 요 매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 올리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실적도 괜찮고 이 종목이, 그래서 위쪽으로 좀 더 강하게 갈 것으로, 주봉 월봉 한번 볼까요? 주봉 월봉, 월봉상 거의 고점이죠. 9,000원이. 그래서 이 부분만 벗기면 위로 강하게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일단 탄소 중립 쪽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탄소 중립은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이게 그 빠르게 지금 탄소 중립을 시행해야 되는 정부 발표가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조건 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물량 확보하면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앞으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게 코프라고, 그 다음 그 태깅 BK도 좋게 보는데, 얘는 일단 그 급해서 코프라 쪽 DSR 옮기느라고 오늘 좀 팔아버리긴 했는데,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그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그 홍준표 관련주 중에 DSR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내일 괜찮아 보여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오늘 비중을 좀 실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